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경호강. 아니나 다를까 은어들의 강적 이운. 그가 다시 찾아왔군. 네, 여기 지금 경호강 중에서도 하류권에 위치하는 자리죠. 명동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여울이 쫙 내려가는데, 이 여울하고 올라가면서 또 느린 그 미소,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여울들, 또 중간에 또 여울도 있고, 여기 포인트 길이가 근 한 600m 가까이 되는 자리라서 상당히 그 좋은 자리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포인트가, 여기하고 아래쪽 포인트가 그 경호강에서는 마리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요 앞에 보면 은어들이 그 이끼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요런 입자국을 만들어내요. 보면 이렇게 그 제비꼬리처럼 두 개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입술을 옆으로 대고 돌을 긁기 때문에 두 줄기가 항상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자국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자리를 먼저 찾아서 그 앞쪽을 노리고 포인트로 잡고 하시면은 대개 마리수 조과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그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자국이 선명하게 검은색이 안 나요. 요런 것들은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전에 먹었던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명한 자리들이 있으면은 그날 아침에 먹던 고기들이고, 좀 전까지 있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돌이끼가 많은 곳이 곧 우리 은어들의 아지트. 그래서 돌이끼를 먹은 입자국이 많고 그 색깔이 선명한 곳을 공략하면 우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 되게 이제 은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자리라면 아무래도 여울이 지는 자리, 바깥에서 그 산소를 끌어당겨서 용존 산소량 자체가 많은 자리. 그래서 물이 지금 이제 고기가 작아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물이 센 자리를 싫어해요, 지금.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 외려 이런 여울 자리들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자리들이 특급 포인트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는. 아, 오케이. 왔어. 아우. 보시면은 그 고기를 제가 이렇게 날리는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제 공중박기라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잡아당겨서 날리면 안 되고요. 하실 때 뜰채 뽑고 이렇게 잡으시면 고기하고 정면을 봐야 돼요. 잡힌 고기하고 정면을 보고, 낚싯대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고 낚싯대를 위로 밀면서 밑에 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다 싶을 때 젖히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요게 공중박기입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절대로 그 잡히자마자 당기면은 고기가 총알처럼 날아와요. 진짜 총알처럼 날아오기 때문에 낚싯대를 세운다고 보시고, 세운 상태에서 위로 올려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걸렸을 때 제동을 걸고 낚싯대를 가능하면 세우고 그 다음에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위로 밀어 올리고 살짝 젖히면은 수면 위로 아주 자연스럽게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날아옵니다, 이게. 그리고 제자리로 딱 들어오고, 물론 그 연습은 조금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네. 일단 고기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잡아놓은 거니까. 인질이 된 시은어가 날아오르고 먹자리 은어가 튀어오르는 순간 바로 뜰채를 들어 공중박기 기술로 우리를 사로잡으면 게임은 끝. 민첩한 우리 몸놀림에 적응하려면 뜰채의 기술을 좀 연마해야 할 거야. 자, 고기 걸린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쫓아오다가 지금 바늘이 등에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혔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가 걸렸을 때는 이렇게 바늘이 역침이 빠지고 이제 고기를 잡을 때는 요 역침을 연결을 해놓고 꼬리 쪽에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럴 때 처음에 위에 있는 고기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늘에 있는 고기를 바늘을 빼주고 요 잡힌 고기를 다시 시그널로 쓰고. 그런데 지금 시즌의 사이즈가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 한 15cm 16cm 정도 나오네요. 지금 초반 시즌이라서 사이즈가 요 정도인데 이제 조금 한 일주일 지나면 17, 18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지나면 20cm도 나오고 후반 시즌으로 들어가면 30 넘는 게 나와요. 진짜로 고등어만한 게 나옵니다. 고기는 참 이쁜 고기입니다. 이게 비린내 없고 수박 냄새 나고 입술도 무슨 립스틱 바른 것처럼 이렇게 태가 쳐져 있고. 고혹적인 색깔과 매끈한 몸 덕분에 우린 항상 민물의 여왕이라 불리지. 하지만 미모는 어디까지나 수많은 매력 중 하나일 뿐. 강하고 영리한 데다 민첩하기 때문에 낚는 재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이제 채비법을 배워볼 시간이야.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낚시를 하시다 보면 그 직접 채비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세부적인 걸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줄들이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충격을 많이 받는 줄은 조금 두꺼워요, 이게. 코골이 밑에. 그러고 코골이가 달린 줄이 조금 더 가늘어지는데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거는 그 더블 팔자 매듭이에요. 그러니까 팔자 매듭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겹으로 중간에 충격 완화를 하는 게 하나 붙어 있고, 이 코골이가 달려 있는 줄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 줄이 또 더 가늘어집니다, 이게. 근데 이 가늘어지는 줄도 마찬가지로 코골이 쪽 줄하고 팔자 매듭으로 두 번으로 해서 여기도 충격 방지를 시키고, 요건 이제 앞줄이라 그래요. 코골이 위쪽에 있는 건 앞줄이라 그러는데, 앞줄이 실제로 물에 들어가고 또 그 이상 되는 부분들이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줄 위로 올라가는 건 여기 수중사라고 그래요. 물 속으로 들어가는 줄이기 때문에. 요 수중사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그 금속으로 된 메탈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물 매듭이라고 해서 이렇게 꼬아서 만들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서 이 수중사하고 위에 만나는 줄, 그건 이제 공중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편물 매듭, 꼬아서 만든 매듭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 낚싯대 제일 꼭대기 달려있는 줄은 천상사라고 합니다. 천상사라고 해서 일종의 합사 같은 건데 꼬여 있어요, 줄이. 왜? 그 낚시를 하다가 뭐 비를 맞을 경우도 있고 낚싯대에 물이 묻을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제일 꼭대기 있는 줄이 낚싯대에 붙지 말라고 꼬아준 줄을 한 1m 정도 쓰고 있습니다. 요 매듭법이나 이런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위로 꼬아서 만든 편물 매듭 하나, 그 다음에 줄하고 줄을 연결하는 그 팔자 매듭이 두 개씩 들어가는 팔자 매듭이 하나, 그 다음에 요 코골이 매듭입니다. 코골이 매듭은 요거는 이동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코골이 매듭 부분을 손으로 쥐고 움직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코골이 자체만 잡고 움직이면 이동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자기가 이렇게 힘을 줘서는 못 움직이고, 이제 낚시인들이 필요한 만큼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요것도 편물 매듭의 일종입니다. 요것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채비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목줄입니다. 목줄. 코골이도 달고 역침도 달고 하는 목줄인데, 지금 사이즈는 목줄을 한 1호 정도, 0.8에서 한 1호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코골이에 쓰는 줄은 합사. 근데 한 0.6호 줄을 걸치고 서로 교차되고 내려가고, 또 밑에서 교차되고 내려가고, 오른손이 왼손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줄을 바꿔 잡았을 때도 밑에서도 오른손이 왼손 안쪽으로 들어가게 10번 정도 묶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묶으세요. 이렇게 2번. 요거를 통째로 한번 묶어서 줄 2개를 그래서 매듭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고 아래로 당기면은 미끄러져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는 자르고 하나만 쓰는 거예요. 코걸이는 묶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냥 감아서 한 바퀴 감고 당기고 또 감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그 순간 접착제로 마지막 처리를 하시면 돼요. 코걸이가 이제 달렸으면 채비 중에 꼬리바늘 고정시키는 역침입니다. 역침 넣어서 고리 하나 만들어서 안 돌리기 방법 그 방법으로 그냥 돌리셔서 감으시면 되고 그게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뭐 10번 하셔도 되고 이제 이 위로 그 수중사라는 게 올라가는데 저희가 요즘은 그 금속 라인을 많이 써요. 요거는 호수가 지금 0.05인데 코걸이 줄하고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 방법도 방금 코걸이하고 만든 거하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10번에서 많게는 15번 정도 이렇게 그냥 묶어주시면 됩니다. 2번 묶어주시면 이런 자투리 다 잘라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줄을 매듭 위에다가 걸쳐서 한 바퀴 그냥 감아서 남은 자투리 그냥 잘라주시면 순간 접착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터를 반을 접어서 메탈 라인 위에 그냥 걸치세요. 이렇게 걸치시고 줄 2개를 한 바퀴 감아서 이 사이로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자, 채비까지 마무리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와 대적할 시간. 낚싯대를 통해 우리 은어들의 움직임을 읽어내야 하니 집중해야 한다고. 자, 지금 이제 처음 그 낚시하실 때 가벼운 낚싯대들은 사실 그냥 편하게 쥐셔도 돼요. 근데 은어 낚싯대 전용대들은 기본이 9m가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잡을 때 손으로 이렇게 그 쥐고 잡으면은 이 손에 오는 감이 좀 떨어져요. 이게 낚싯대 저 같은 경우는 손끝으로 이렇게 쥐고 있어요. 이렇게 손끝으로 쥐고 아래쪽은 잡고 있어도 돼요. 안정되게 잡고 있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손끝으로 쥐면 좋은데 손끝으로 아래쪽까지 이렇게 잡으면 조금 잡는 게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아래쪽은 그냥 쥐시고 손끝으로 위를 이렇게 받쳐준다는 생각으로 받쳐주고 있으면 고기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툴툴툴툴툴툴 움직이는 느낌이 제일 예민한 손끝으로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움직일 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때는 그 고기가 공격을 한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은어도 물리기 싫으니까 도망가요. 이게 그런 것도 손끝으로 느껴져요. 이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온 꾼들. 낚싯대 초리 끝에서 손잡이를 타고 흐르는 전류처럼 우리 은어들의 짜릿한 몸부림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낚시하시다 보면 그 항상 트러블이 생겨요. 뭐 줄 어떤 때는 은어가 아니고 뭐 쏘가리도 종종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줄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줄이 터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채비 전체를 바꿔주신다든지 하면 되는데 낚시하다가 말고 이게 바늘이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제 무릎을 지금 그 물속에 있는 돌로 봤을 때 돌에 홈이 있거나 이런 자리에 잘못해서 이렇게 걸리면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은어가 어느 정도 그 힘이 있으니까 아직은 헤엄을 치고 있지만 이렇게 걸리면은 나중에 얘가 힘이 빠지면은 물살이 밀리면서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렇게 고기가. 그럼 이거를 빼낼 때 바닥에 걸린 바늘을 빼낼 때 낚싯대를 최대한 눕혀서 수면 가까이로 붙여서 눕힌 상태에서 위쪽으로 쭉 끌어올려주면 웬만큼 걸린 거는 다 바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특별히 그 트러블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은어가 지쳐가지고 바늘이 잘 걸린다 그럴 땐 시은어를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바늘이 잘 걸리는 이유가
바늘을 너무 크게 쓸 경우, 이 바늘 사이즈가 원래 고기 사이즈에 맞춰서 그때 뭐 6호, 7호, 8호, 9호 뭐 중간쯤 되는 뭐 6.5, 7.5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속이 빠른 데서는 그 시기에 쓸 수 있는 바늘보다 호스를 한 반 호스 정도 올려도 유속 때문에 바늘이 조금 떠올라요. 바닥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조금 크게 쓰셔도 되는데, 유속이 느린 장소일수록 바늘이 뜬다기보다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늘 크기를 조금 줄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은어들끼리 치열한 영역 싸움을 벌이기를 유도하며 포인트 깊숙이 들어오는군. 이제 남은 건 손끝에 집중. 인질이 된 시은어의 놀림을 조정하는 것뿐이야. 얘가 등에 걸렸던 고기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은어로 쓰기에. 그리고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골이에 이제 코골이도 달려 있고 줄도 달려 있고 몸에 상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요, 고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새로 쓸 수 있는 은어를 한 마리를 잡아내야 돼요. 잡은 고기를 또 새로 쓰고 잡은 고기를 또 새로 쓰고. 근데 이제 처음 하실 때는 한 10분 정도면은 아마 고기가 지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한 마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춘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바늘이 걸렸다든지. 그래서 항상 고기가 바닥에서 뜨지 않을 정도로는 낚싯대로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돼요. 당겨서 이게 바늘이 바닥에 걸린 건지 아니면은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래서 너무 이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물살이 센 자리로 들어갔을 때 얘네들도 힘들기 때문에 큰 돌이나 뒤편으로 들어가서 쉬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은어가. 그때는 그 안에서 빼줘야 돼요. 빼줘서 다시 움직이게 해줘야 되고 또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항상 포인트를 넓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요만큼만 찾아서는 안 되고 앞자리, 더 먼 자리, 왼쪽, 오른쪽 전체를 다 탐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탐색이 기본입니다, 놀림 낚시는. 그리고 이제 이 낚시법이 대개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는 인형 낚시라고 합니다. 끌면서 하는 낚시.
고기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 또 설명드려야 될 게 자연산하고 양식 구분하는 방법이 또 틀려요. 이게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저녁에는 저희 은어 낚시인들은 낚시 끝나면 꼭 마리수를 세요. 오늘 내가 몇 마리 잡았는지. 그런 거 이제 그 중에서 튼튼한 놈들을 골라가지고 다시 이제 통에다가 살리고, 그거는 다음날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고르는 작업도 해야 되고. 고기는 이 초반 시즌인데, 근데도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올해 고기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경홍항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요 놈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띠가 있어요. 여기 기름진 은음이라고, 자연산 은어 아니면 이 띠가 없어요. 그 양식일 경우에는 띠가 없이 색깔이 없어요, 이게. 색깔이 없고, 이끼를 먹으면서 생기는 띠예요. 그러니까 이끼를 먹지 않은 고기는 이 띠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낚시하는 방법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사실 그 설명 못 드린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고급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앞으로 3부, 4부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